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 미국 주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장 투자 힌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금요일 아침이면 미국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는 김동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연구원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 휴장인데요. 쉬시죠? 네, 쉽니다. 네, 그럼 오늘 장 끝나고 나면 이제 3일 연휴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들려주실 종목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가장 많은 이슈를 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필적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요, 알파벳.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챗GPT, 즉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로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익률 차트 먼저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시면은 지금 지난 목요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YTD 기준으로 구글이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YTD 기준으로 S&P 500이 6% 오르고 있을 동안에 구글이 16%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3%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30%가 상회하는 그런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구글에게 무언가 이벤트가 있었다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를 살펴보시면 바로 지금 워낙에 글씨가 좀 작아서 키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연초 대비한 주가 성장률 보시면 주가 흐름이 구글은 지금 16%가 나왔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23%, 애플은 30%가 넘는 상승률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향후 EPS 추정치를 이제 더 좋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실 수가 있는 모습에서 도대체 구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가 이렇게 확연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이 챗GPT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진에 대해서 굉장히 구글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힐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광고 시장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러한 하향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은 뭐 구글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알파벳에 소속돼 있는 기업이고 이 구글의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살펴보시면은 뭐 65%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검색 엔진 부분에서는 무려 92%가 넘는 그런 절대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빙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작 3.4% 수준으로서 굉장히 낮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챗GPT에 따라서 앞으로 이 구글의 검색 시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구글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점은 어찌됐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동시에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실적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이 구글이 보여줄 것이고 어떤 영향을 이 빙과 그리고 챗GPT 때문에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구글을 정말로 다운그레이드 해서만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기업의 매력도까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시적절하게 좋은데요. 지금 사실 최근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뺏기는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발표된 실적부터 살펴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98억 달러 규모로서 YOY 2.5% 상승을 했고요. 컨센서스를 1% 이상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1.17달러로서 컨센서스를 7.7% 상회를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여기서 더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일회성 비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어찌됐든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원 감축 그리고 사무실 축소 등의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비용이 26억 달러가 발생을 했고요. 또한 감가상각 비용도 올해 이렇게 이번 분기에 더욱더 단축을 시키면서 이 부분도 뭐 10억 달러 규모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했다라고 하면은 EPS는 더욱더 증가를 할 수 있었던 모습으로서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업 부문별로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챗GPT에 따라서 구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글 서비스 부분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구글의 광고, 유튜브 광고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이 구글 서비스의 매출액에 보시면은 지금 서프라이즈가 1.1%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네. 모습이고요. 특히나 구글의 광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프라이즈 비율이 1.4%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측면에서도 2.4%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기대치보다는 높은 성적을 기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구글의 CFO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챗 GPT 영향을 크게 받았던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검색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뒤에 자세하게 왜 이런 부분이 자신감을 표명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할 점이 어쨌든 구글 클라우드 부분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뭐 이 부분이 1분기 또는 2분기, 3분기 내에 어찌됐든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분기에 기분 좋게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구글 클라우드 부분이 뭐 매출 성장률은 당연히 29%로 평소에 뭐 40%대보다는 낮게는 나왔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구글의 전체적인 사업 부문이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글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는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매출 비중이 네. 이 전체 구글의 매출 비중의 10%를 넘게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또 한 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에 있어서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다음 포인트 이어가 주시죠. 네, 사실 제가 늘 기업들을 소개해 줄 때 최근에는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즉 체력이 계속 튼튼한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재무 건전성은 뭐 더 이상 크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거의 뭐 미국의 채권 수준의 이런 안정성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찌됐든 구글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이번에 드디어 이제 자사주 매입을 700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승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 하방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잉여현금 흐름과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 비중을 보시면은 잉여현금 흐름이 172억 달러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 현금성 자산도 1,150억 달러 규모로서 전분기 대비해서 1% 이상 상승을 하는 만큼 굉장히 현금도 두둑히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 잉여 현금 흐름 짚어주셨고요. 또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AI 관련돼서 또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요.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AI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뭐 키포인트 몇 개만 가지고 오면 사실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너무나 펀더멘털도 많고 자료도 많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치고 나갔다라는 측면에서 그래 우리도 자유롭게 한번 이 우리 기술력을 자랑하겠다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순다르 피차이 CEO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이런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5월 중에 우리가 채팅을 결합한 AI 결합한 검색 모습을 그 모델링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 모델이 바로 검색 엔진이 바로 마기라고 하는 그런 검색 엔진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찌됐든 이번에 CFO가 얘기를 하기를 물론 비용 절감을 하고는 있지만 뭐 클라우드라든지 AI 관련해서는 이 CAPEX 즉 투자 관련된 부분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소폭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적인 부분이 더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매출이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어찌됐든 계속해서 구글의 가장 핵심 AI 부서인 딥마인드가 있는데, 이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구글의 리서치 팀이 결합된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그 팀이 새로 이렇게 합병이 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서 더욱더 박차게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점은 어쨌든 이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무서운 점은 어쨌든 이런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구글도 마찬가지로 바드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유튜브 이런 모든 자사의 서비스들에 다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표명을 한 상태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금융 여건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다.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또 투자 매력들 있을까요? 네, 어찌됐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은 AI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네.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리서치 기관의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느냐, 리서치의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구글이 뭐 MIT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제치고 인덱스 기준으로 했을 때 200점 이상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서 가장 압도적인 리서치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로 네.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기업 단으로 봤을 때도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2배 이상인 200점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는 정말 구글이 단연 가장 많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아카데믹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타사들이 구글을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 OS 시장을 어떤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어찌됐든 인터넷에서 접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의 PC보다는 이제는 모바일 쪽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차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바일 부분이 이제 50%가 넘게 되면서 네네. PC보다 더 많은 접속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모바일 OS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당연히 모두 아시겠지만 이 안드로이드, 즉 구글의 OS 서비스가 지금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뒤가 애플 27%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체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글의 이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애플과 구글이 어떤 부분에서 더 경쟁하는 부분이 많냐를 살펴보시면, 구글은 사실상 검색 엔진 이런 부분에 더 치우쳐 있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그런 애플과 같이 하드웨어 그리고 자체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구축을 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에서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까지 구글의 지금 검색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AI 관련되어 있는 구글의 어떤 기술 선도적인 입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모바일에서의 또 선전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늘 그 구글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좀 사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환율 때문에 요즘은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월가 투자 의견들도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의 월가 의견을 보시면은 역시나 강력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서 33명의 강력 매수 그리고 14명의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사이드는 25% 정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행 PER을 살펴보시면은 16배 수준으로서 5년 평균인 20배 밑에 있는 모습으로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업사이드 뭐 25%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실적도 잘 나왔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계획도 있고 여러모로 모멘텀은 살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미국 주식 가이드에서 알파벳의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신 김동관 연구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